만식이는 이웃 마을에 일이 있어 들리게 되었다. 그 마을에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돈 많은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인은 곱기도 매우 고왔다. 김대감님 심부름 왔습니다. 그래 고생하셨어. 술상을 내어오라 하겠으니 잠시 쉬고 계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식이의 눈앞에 한 어린아이가 눈에 띄었는데 그 아이는 등이 굽어 있었다. 부인, 그런데 저 아이는 아, 제 하나뿐인 아들이요. 등이 굽기 시작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았소. 이에 만식이는 슬그머니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꺼냈다. 네, 선친께서는 의술에 능하였고 못 고치는 병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도 만만찮은데 의술은 병을 고치는 날짜가 중요한지라 며칠 머물면서 자세한 처방을 해드리지요. 정말이요? 고맙소. 만약 병을 고쳐준다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드리겠소. 그렇게 그날부터 며칠간 진수성찬 대접을 받게 되는데 허! 아이의 병을 보아하니 이미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령스러운 비방이 아니고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요? 황토에 잣나무 씨를 싸서 먹이고 하루가 지난 다음 깨끗한 냉수에 예리한 토끼날을 씻어서 그 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하면 병이 곧 나을 겁니다. 수많은 의원들에게서 처방을 받아봤는데 이런 개똥 같은 소리는 처음이요. 어떤 연유로 그렇게 내린 것인지 알려주시겠소? 잣나무를 보면 항상 곱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씨를 흙으로 싸서 뱃속에 삼키게 되면 곧 그 나무가 자라서 아이의 구분 등을 바르게 할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끼 소리는 웬 지렁이 척추 부러지는 소리요? 아, 그것은 잣나무가 자라는 동안 벼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끼로 그 가지를 잘라줘야 잣나무가 곱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이고, 이 얼빵한 여자야. 그게 말이 되겠냐? 며칠 잘 얻어먹고 간다. 부인은 어이가 없었지만 만식이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렇게 다음날 만식이는 떠났고 1년이 지나 다른 일로 그 집에 오게 되는데 호기심에 집안에 들리는데 그때 부인이 만식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하는데 아이고, 네, 언젠가는 의원께서 이곳을 지나갈지 알고 기다렸습니다. 네? 의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우리 하나뿐인 아들이 등이 아주 곳곳하게 폈다오. 내 원하는 거 다 드리겠소. 재물이든 뭐든 말만 해보시오. 아, 그렇소? 그렇다면 한번 주나? 네? 시간이 이르니 우선 술 한잔 하시죠. 서방님, 그 후로 만식이는 부인의 집에 눌러 살며 오강하며 살았다고 한다. 어느 마을 죄부인은 심술궂은 여인이었다. 그날도 자신의 집 모자란 머슴 봉세나 데리고 놀려볼까 하고 부르는데 봉세 이놈아, 네 마님, 내 이놈, 여자 저고리는 풀어봤느냐? 여자 저고리를 왜 푸나요? 자기 저고리는 자기가 풀어야지요. 허허, 이 공 같은 녀석. 사내 놈이 진정한 재미를 모르는구나. 그럼 혹시 내 놈 가랑이에 있는 게 얼마만 하느냐? 아, 그것이요. 뭐 대충 구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엇이야? 이놈, 이따 내 방으로 찾아오거라. 내 그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다. 거짓이라면 가만히 안 두겠다. 내가 왜 마님한테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진실입니다. 그런 게 그걸 왜 확인하려고 하십니까요?
그것은 오줌 넣을 때나 필요한 건데. 아니다. 또 필요한 곳이 있단다. 내 그걸 오늘 밤 알려주겠다. 아, 마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른다 하지 않았느냐? 생각해보니까 저는 오줌 넣을 때나 쓰는데 대감마님께서는 오줌 넣을 때도 쓰시고 달래랑 덕자 순자 말자를 방에서 혼내줄 때 또 쓰시더라고요. 기집애들이 어찌나 혼나던지 막 울고불고 난립니다요. 무엇이라고? 어느 마을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는데 말자는 노부인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다. 말자의 남편의 성은 노씨였는데 부인,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게나. 자네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만. 당시 노간주 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다. 이를 보통 노가자 냄새가 난다고 표현했었다. 노가자 냄새를 노가 냄새로 잘못 들은 말자는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줄로 오해하였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서방님 연장이 화가 날길래 잠깐 잡아보았사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 있나 봅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여자라며 말자를 내쫓으려 하는데 말자가 당황해하며 나가려고 하자 순덕이가 말하는데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소중이를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지셨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친구가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깊이 감추며 보여주지 않았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친구를 내쫓지 않으시겠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그때서야 노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다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어느 마을 글줄이나 읽는다는 선비 셋이 기생방에 들렀다. 술이 거하게 취한 셋은 바람이나 쐬러 밖에 나와 담화를 나누는데 그 기분 좋게 취한이 그리 떠오르는구만. 우리 최고의 소리가 뭔지 한번 대화나 볼까? 그것 좋지. 그럼 내가 먼저 하지. 달빛 고요한 밤 다락 위로 구름 지나가는 소리가 최고라네. 좋구만.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소리는 가을 바람이 낙엽에 스치는 소리가 최고라네. 허허, 이 친구들. 뭐니뭐니 해도 애틋한 밤에 여인의 저고리를 푸는 소리가 최고 아닌가? 아이쿠야. 역시 자네야. 그렇다면 방아 중에 최고가 무엇인지 말해보겠는가? 나부터 하겠네. 방아 중에 최고는 5, 6월 저녁나절 아낙네들의 떡방아 찢는 모습이 가장 넉넉하지. 그것도 좋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소쩍새 우는 밤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물레방아 장단이 가장 정겹다네. 그리고 마지막 선비의 말에 둘은 무릎을 탁 치는데 방아 중에 최고를 말하자면 뭐니뭐니 해도 야삼경에 홀로 찢는 가죽방아가 최고 아니겠는가?